머리 괜찮아요? 약간 그 포인트 더듬이가 약간 있는데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얼굴뼈 천재 박재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뼈 전문 병원 맥스 구강암면외과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광대 수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는 부각되어 있을 때 얼굴이 좀 커 보일 수도 있고 좀 강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축소를 하는 수술을 많이 하지요. 축소를 하면 훨씬 더 갸름해지고 얼굴이 컸던 것도 좀 작아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 환자분들이 많이 시행하고 계십니다. 광대 축소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대 수술을 하고 싶은데 광대의 불유합이라는 무서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의사가 아니면 환자분이 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수술 후 골유합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광대, 턱끝을 뗐다가 붙이는 이러한 것들은 다쳐서 외상을 입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랑 똑같지요. 그래서 바로 부러뜨리고 바로 정확한 자리에 고정을 한다는 것 말고는 골절, 외상의 치유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광대랑 사각턱 사이에 교근이라고 근육이 붙어 있다고 했죠. 이러한 근육을 막 움직여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뼈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한 달 정도 지나서 CT를 찍어서 그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고정한 대로 광대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식사를 충분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광대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유합일까요? 그건 아니죠. 제 환자 중에서도 70% 정도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뼈가 재형성이 된 다음에 한 반 정도 붙어 있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수술하고 이제 외래 내원을 자주 안 한 환자분들 중에 나중에 오는 환자분들은 앞쪽에만 붙어 있는 환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절골된 뼈가 이제 맞닿아서 성숙된 뼈로 대체가 돼서 붙어 있다면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광대의 불유합 증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책에 보면은 불유합 골절 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선천성 요소와 전신적 요소, 국소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천성 요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뼈를 잘 낫게 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나 효소의 결함이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은 이미 본인이 알고 계시겠죠. 전신적 요소로는 이제 연령이나 내분비 요소, 비타민, 저산소증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분비적으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과다 분비되면은 골절이 덜 낫고, 어떠한 호르몬들은 골절의 치유를 촉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은 비타민 C나 비타민 D가 골절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산소증,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골절이 치유가 느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소 요소들에서는 손상의 정도나 결손의 정도, 골절된 골의 형태, 정복의 형태, 감염, 혈종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불유합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개고 있거나, 보통 이런 분들은 거의 없죠. 아니면 잘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면서 이렇게 누르는 행동을 하거나, 괜찮은데? 살만한데? 이러면서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 한 달 전에. 또 예를 들어 원래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잘 때 이를 심하게 가는 습관이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도 근육에 지속적인 힘이 발생하면서 광대를 내리면서 뼈를 벌어지게 하는 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은 행동을 조심해야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겠죠. 정확하게 고정을 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부위를 꼬매기 전에 안쪽을 청소를 정확하게 잘 하는 것,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해도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사가 풀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로 재고정하거나 재수술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찌릿찌릿해요, 통증이 조금 있어요,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뭔가 아파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염증기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와서 CT를 찍어보고 혹시나 고정이 풀리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광대가 이제 내려가면은 당연히 그 안쪽으로 면 조직이 움푹 패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그림자가 진다거나 살이 좀 처져 보인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붓기가 빠지면서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된다면 CT를 찍어보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대 분류압 자주 있는 일인가요? 고정을 열심히 하고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분이 조심하면 자주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광대 분류압을 어느 정도 차원까지 분류압으로 볼 거냐. 만약에 절단면이 100% 지 않는 모든 것을 분류압으로 본다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가 아닌 심미적으로 뭐 패여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정도가 아니고 뼈가 어느 정도 붙어 있고 반 이상 그런 경우에 이것을 분류압으로 보느냐 이것은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겉으로나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것을 분류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내 그래서 광대 분류압 꼭 재수술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순히 CT를 봤을 때 뼈가 조금 덜 붙은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이 부분은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해서 잘 논의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얼굴뼈 전문 병원 맥스 구강하관면외과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광대 수술 중에서 광대 수술 후 부작용, 특히 뼈의 이 광대뼈 불유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또 제 전공책까지 뒤져가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광대 불유압은 골절의 치유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고정을 잘해야 된다. 한 달 이후에 CT를 찍어보고 문제가 없다면 걱정을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광대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하관면외과 전문의 얼굴뼈 천재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